자, 오늘 미술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난 차시에는 음료수병 디자인을 했었어요. 선생님이 음료수병 디자인을 하는 그 과정, 그 다음에 아이디어 스케치를 하고 밑그림을 그리고 아이디어 스케치 채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이디어 스케치대로 조금 더 크게 그려서 이제 스케치를 하는 것까지가 우리가 과제였어요. 그래서 다음 주 등교를 했을 때 그 음료수병 디자인한 스케치를 가지고 오는 게 과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기억이 날 거예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실크 스크린을 할 거예요. 음료수병 디자인한 스케치도 가지고 오고 실크 스크린한 이미지, 자신이 그릴 스케치한 것도 가지고 와야지 이제 인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실크 스크린에 대해서 배울 건데 작년에 우리가 파나 수업을 했어요. 파나 중에 볼록 파나를 했던 거를 기억할 거예요. 고무판 같은 리놀륨판이라고 하거든요. 그 리놀륨판에 이제 조각도로 깎아서 잉크로 찍어내는 그 수업을 작년에 했었는데 우리 친구들이 기억할 거라고 생각해요. 파나는 총 크게 4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작년에 배웠던 볼록판은 볼록한 곳에 잉크를 묻혀서 찍히는 판이 볼록판하고, 그래서 종류로는 나무판화, 고무판화, 리놀륨판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각도가 필요했었죠. 그리고 오목판화는 우리가 안 배웠는데 선생님이 작년에 4가지 판화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기억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오목판은 특히 금속판에 많이 쓰기도 하고 아크릴판에도 쓰기도 하는데 니들이라는 철심이 있어요. 긁어내서 오목한 곳에 잉크를 밀어 넣어서 찍는 판화예요. 그 다음에는 평판화예요. 평판화는 회화적인 효과를 낼 수가 있는데 종류로는 석판화가 있어요. 우리가 오목판화나 볼록판화는 이제 판을 파내는, 그래서 오목하고 볼록한 부분이 생기는데 평판화는 그렇지 않아요. 물이랑 기름의 반발력을 이용해서 찍는 거라 판에 그림을 그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오늘 배울 공판화는 빈 곳에 잉크가 밀어 넣어서 찍히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는 판화예요. 그러면 공판화를 한번 설명을 선생님이랑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공판화는 우리가 읽어보면 종이나 천에 뚫린 구멍으로 잉크를 밀어 넣어 찍어내는 판화이다. 다른 판화와 달리 원화가 찍힌 그림과 좌우가 바뀌지 않는다. 여기서 원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린 스케치를 의미해요. 스케치와 찍힌 그림이 좌우가 바뀌지 않는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여러 재료 표면에 찍을 수 있어서 옷이나 생활용품에 많이 활용된다. 종류에는 실크천을 이용해서 찍는 실크 스크린과 이미지를 오려서 그 오린 부분에 잉크를 찍거나 뿌리는 그런 스텐실이 있다. 이렇게 2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 설명은 선생님이 이따가 다시 자세하게 해줄게요. 지금은 이 교과서의 이미지를 한번 잘 보면 돼요. 자, 여기에 있는 이미지를 볼게요. 여기 밑에 있는 거는 아까 말한 원화일 거예요. 그죠? 우리가 스케치를 한 그림이고, 이 위에 있는 거는 실크판이에요. 나무판에다가 실크천을 이렇게 고정을 해갖고 우리가 실크 스크린의 틀을 이용하는데, 이 틀이 이제 우리가 그리는 원화 위에 올라가서 찍혀요. 그래서 빈 구멍에 잉크가 밀려서 이렇게 찍히는 원리예요. 작가로는 앤디 워홀이라는 유명한 작가의 마릴린 먼로 그림이 있어요. 자, 이 그림인데 이 그림을 우리 친구들이 한 번쯤은 본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그림이 실크 스크린이에요. 그래서 한 이미지를 여러 번 찍을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앤디 워홀 말고도 키스 헤링이라는 작가가 있고요. 그리고 인디애나라는 작가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파나보다 물감 잉크가 많이 들어가서 색이 선명하게 찍히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옆에 있는 평파나의 이미지와 또 다르게 선명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오목파나나 볼록파나보다는 조금 더 깔끔하게 찍힌다라는 것이 특징이에요. 자, 오른쪽엔 스텐실 작가 작품이 있어요. 뱅크시라는 작가인데 이 사람은 벽에다가 그림을 몰래 스텐실로 작업하고 도망가서 아직까지도 작가의 얼굴이 공개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굉장히 유명해서 이 벽에 있는 그림이 굉장히 가치가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아래 보면 실크스크린 과정이 그림으로 나오는데 우리는 감광기라는 디지털 기계를 이용을 할 거라 우리는 조금 다른 작업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선생님이 필기한 걸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실크스크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실크스크린은 아까 말했듯이 공파나에 해당돼요. 빈 곳에 잉크가 들어가 찍히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좌우가 바뀌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찍을 때는 여러 가지 색을 찍을 경우는 밝은 색부터 어두운 색으로 찍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인원이 많다 보니까 하나의 색으로 찍을 거예요. 자, 그리고 다양한 소재에 찍을 수 있다. 종이에도 찍을 수도 있고요. 유리컵에도 찍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입는 옷에도 이렇게 프린팅이 되어 있어요. 그 티셔츠 회사 브랜드명을 찍을 때도 이 실크스크린 기법을 다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업적으로 이용이 많이 된다. 그리고 종류는 실크스크린과 스텐실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가장 중요한 실크스크린의 과정이에요. 선생님이 다음 차시 영상은 실크스크린의 과정을 찍어서 올린 거가 있어요. 그렇지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실크스크린의 과정은 첫 번째, 이미지를 그릴 거예요. 과제랑 결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하면, 자, 이미지를 처음에 그릴 때는 A4지를 준비를 해서 다음 시간에 다음 차시에 이미지를 그릴 거라서 우리 친구들이 A4지를 준비를 할 거예요. 그럼 A4지 전체에다가 그리느냐? 전체가 아니라 반을 접어서 이 한 부분에만 그릴 거예요. 이미지가 너무 크면 우리가 선명하게 찍는데 조금 한계가 있어요. 선생님이 준비한 실크틀이 엄청나게 크지 않기 때문에 A4 사이즈 반으로 우리가 이미지를 그릴 거예요. 그래서 다음 차시에는 A4지를 준비하고 연필을 준비하면 되겠죠. 자, A4지 반 사이즈로 이미지를 그릴 건데 핸드폰으로 이미지를 찾아서 똑같이 그려도 되고요. 아니면 집에 프린트가 있다. 프린트기가 있어서 인쇄를 할 수가 있다 하는 친구들은 인쇄를 하는데 그 크기가 A4 사이즈 반 정도면 되겠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갈게요. 자, 이미지를 그렸으면, 자, 연필로 다 그렸으면 선생님이 저번 주에 나눠준 기름종이, 트레싱지가 있을 거예요. 이 트레싱지에 옮겨 그릴 거예요. 그러면 A4지가 반 사이즈로 된 A4지 이미지를 우리가 그렸어요. 그러면 그 위에 트레싱지를 올려서 테이프로 고정을 할 거예요. 움직이면은 흔들리니까 테이프로 고정을 하고 일단은 연필이나 볼펜으로 따라 그릴 거예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게 검정색이에요. 검정색으로 따라 그려야 돼요. 처음에 밑그림을 그릴 때 자신이 없으면 검정 볼펜으로 테두리를 따라 그려요. 그리고 나서 컴사 네임펜을 이용해요. 그래서 네임펜을 이용해서 선생님이 지금은 파란색으로 구분하기 위해서 하지만 검정색으로 그려야 된다는 거. 자, 검정색으로 이미지를 정확하게 색칠할 부분. 이 부분은 우리 친구들이 잉크로 찍히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다
채색해줘도 돼요. 그리고 이 검정색 부분은 다 뚫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했죠? 선생님이 지금 이 파란색으로 그렸는데 구분하기 위해서 그럼 자, 이 부분은 다 뚫려요. 그래서 잉크를 밀어 넣어서 우리가 원하는 색으로 찍히는 부분이에요. 자, 선생님은 단순한 이미지로 이렇게 그렸는데 우리 친구들은 조금 더 예쁜 이미지로 밑그림을 그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컴사나 네임펜으로 아주 까맣게 빡빡 칠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가지고 올 다음 주겠죠? 다음 주에 가지고 올 거예요. 이 트레싱지 이미지와 함께 등교할 때 가지고 오면 돼요. 우리 3반은 17일 목요일 날 등교를 할 거예요. 1, 2, 3반 다. 그런데 17일 목요일 날 미술이 들었어요. 이 미술이 들었을 때 음료수병 디자인한 스케치와 지금 이 트레싱지로 이미지 작업한 것을 다 가지고 오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럼 트레싱지에 옮겨 그리기까지 했어요. 그러면 실크판에 감광액을 바른다 라는 게 다음 단계예요. 실크판에 감광액을 바르는 게 무엇이지? 감광액이 무엇이지? 라고 하는데 감광액은 한마디로 그 천이 우리가 옷에는 다 구멍이 조금씩 나 있잖아요. 그 구멍을 막는 거예요. 실크판 구멍을 막는 실크판 구멍 막기 라고 이 단계를 생각을 하면 돼요. 실크판에 구멍이 막히면 잉크를 밀어 넣었을 때 잉크가 밀려 나올까요? 안 나오죠. 빈 구멍에 잉크가 밀려 나오는데 이 빈 구멍을 막는 역할을 이 감광액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광액을 바른 부분은 빛에 노출되어도 탈락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 빛의 노출이 무엇인가 다음 단계에 나와요. 자, 일단 감광액을 바를 거예요. 이 감광액을 바르는 거는 선생님이 과정은 찍었는데 선생님이 미리 다 준비를 해놓을 거예요. 우리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온라인 클래스 수업을 해야 돼서 실제로 작업하는 시간이 적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를 다 우리 친구들이 쉽게 할 수 있게 준비를 해놨어요. 그러면 트레싱지 위에 실크판을 올리고 감광기에 감광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트레싱지 밑그림을 그린 종이 위에 감광액을 바른 실크트를 올려요. 그리고 감광기에 감광인데 이 감광기는 형광등이 많은 기계를 말해요. 형광등이 무수히 많아요. 그러면 그 기계가 학교에 있는데 그 기계 위에 올려놓으면 빛의 노출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럼 빛의 노출이 딱 되면 우리가 검정색 이미지로 그린 이 부분은 감광기에 의해 감광액이 탈락이 돼요. 한마디로 감광액을 발라서 구멍을 막아놨는데 빛의 노출이 되면 그 이미지 부분의 감광액은 그 구멍을 막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로 인해서 이 감광액이 탈락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 부분을 다시 설명을 해볼게요. 실크천에 감광액을 바르면 그 실크천에 있는 구멍이 다 막혀요. 그러고 나서 감광을 해요. 감광을 하면 그 트레싱지, 우리가 바른 이미지, 그 검정색 이미지 부분은 감광액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검정색 부분으로 그 빛이 다 흡수가 돼서 그 감광액 부분이 물로 씻겨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는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선생님이 이렇게 과정을 보여주는 게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그 부분도 다음 차시의 영상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트레싱지 이미지 부분이 구멍이 뚫린다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나와있죠. 검정 이미지 부분은 감광되지 않고 빛을 흡수하여 탈락된다는 것은 물에 의해 씻겨 나간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랬으면 우리가 커다란 실크 틀에 감광액을 발라서 어느 부분은 다 구멍이 막혀 있고 이미지 부분만 뚫려 있다라고 머릿속에 상상을 하면 돼요.
그러면 실크판이 젖어 있으니 물기를 닦고 판에 힌지라는 그 판을 단단하게 고정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재료가 있어요. 고정을 한 다음에 잉크칠을 하고 스키지로 찍어내면은 그 이미지 부분이 이쁘게 찍혀요. 자, 스키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볼록 판화를 했을 때는 롤러로 밀었죠. 그리고 나서 기계로 이렇게 찍어 나갔어요. 이렇게 되게 녹슬고 낡은 기계로 선생님이 이렇게 돌렸던 거 기억하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그런 것으로 찍었다면 이거는 스키지라는 기계로 밀어서 찍을 거예요. 기계는 아니고 그 도구예요. 이거 역시 선생님이 영상으로 찍었으니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 차시에서는 실크 스크린이 공판화에 해당되고 공판화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그 다음에 실크 스크린의 제작 과정을 가볍게 훑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등교했을 때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A4 사이즈 반만한 크기로 이미지를 먼저 그린 다음에 그 이미지를 테이프로 고정하고 트레싱지로 이제 그리는 거. 트레싱지에 바로 그리면 안 되나요? 라고 질문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 번 지우개질을 하면 트레싱지가 많이 쉽게 구겨지게 돼요. 그래서 깔끔한 이미지가 나오지 않아서 일단 A4에다가 이미지를 딱 그리고 나서 그 위에 트레싱지를 올려서 그대로 베겨서 그리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다음 차시 수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준비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자, 우선 A4지. 선생님, 이게 카메라에 잘 다 끝까지 안 잡히는데 A4지예요. A4지 반 사이즈로 우리가 그림을 그릴 거고요.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리는 도구는 연필이 되겠죠. 연필 준비해 주고요. 그리고 트레싱지, 선생님이 준비물 준 거 중에 트레싱지 있을 거예요. 트레싱지랑 우리 친구들의 컴사, 네임펜, 플러스펜, 검정색 연필 이런 것들 활용하면 돼요.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물 한번 챙겨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준 트레싱지 준비하고요. A4지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검정색 펜들이랑 연필, 지우개, 그 다음에 테이프까지 있으면 좋아요. 고정을 해야 되니까 테이프까지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선 종이에다가 자신이 어떤 거를 그릴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실크 스크린으로 판화로 하면 이미지가 조금 큼직큼직한 게 잉크가 잘 찍히고 잘 나와요. 회화적으로 그려서 선적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면이 많으면, 그 빈 공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단순한 이미지가 좋고 애니메이션 이미지도 아주 좋아요. 그래서 핸드폰을 이용해서 검색해서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검색해서 찾아보고 프린트가 있는 친구들은 프린트를 하고 아니면 보고 따라 그리면 돼요. 자, 그럼 선생님은 이 이미지를 그렸어요. 자, 연필로 그리고 그리고 채색을 조금 해서, 채색이라고 해봤자 이 검정색으로 이렇게 그린 게 여기에 있어요. 그런 다음에 선생님은 트레싱지에 그렸죠. 이렇게 잘 맞춰서 테이프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따라서 그림 그린 거예요. 자, 여기 자세히 보면 이 부분은 아주 까매요. 그리고 이 부분은 조금 끝부분은 희끗희끗한 게 있죠. 이거는 색연필을 이용한 거예요. 색연필을 이용하면은 이런 식으로 하얀색 부분들을 조금 있는 요런 효과를 낼 수가 있고요. 이 네임펜으로 할 때는 아주 새까맣게 표현이 되죠. 그래서 차이가 있어요.
질감을 이용해서 차이를 내보면은 우리가 찍혔을 때 조금 다른 이미지가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얇은 부분은 이렇게 플러스 펜을 이용하고요. 넓은 부분을 채색할 땐 우리가 알고 있는 컴사를 이용해서 해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지를 먼저 그리고선 여기 단순하게 아까 그린 꽃을 그릴게요. 이렇게 이미지를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준 트레싱지를 위에 올리고 트레싱지에 따라서 그리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따라서 그릴 때는 선만 그리는 게 아니라 잉크를 밀어 넣어서 채색할 부분까지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꽃부분, 이 옆에를 이쁜 핑크색으로 할 거다라고 하면 이 부분이 다 채색이 되어야 되겠죠? 선으로만 그리는 게 아니라 면으로 채색할 부분들이 이렇게 검정색으로 채워져야 돼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아예 다 까맣게 희끗희끗한 부분이 싫다, 나는 완전히 뚫리게 할 거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컴사를 이용해서 다 칠해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선생님이 지금 예시를 간단하게 들기 위해서 꽃을 그린 건데 우리 친구들도 너무 이렇게 단순한 이미지는 말고 선생님같이 요 정도 큰 이미지로 애니메이션 주인공 그려주는 것도 좋아요. 짱구는 너무 단순해서 짱구 말고 다른 것들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1학기 때 나뭇잎으로 수업했을 때 콜라주 했던 거 있잖아요. 그 이미지에서 뽀로로 한 친구들도 있지만 다른 애니메이션 이미지 한 친구들도 있어요. 좀 덜 단순한, 뽀로로처럼 단순하지 않고 짱구처럼 단순하지 않는 그런 이미지를 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것을 그대로 차용해서 이번 시간에 해도 좋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차이가 이렇게 느껴질 거예요. 이렇게 흰 부분이 다 싫다라고 하면 완전히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채색하는 거를, 이렇게 칠하는 거를 이 트레싱지에다가 해주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돼요. 종이에는 밑그림만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채색을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지금 영상은 다 간단하게 준비물에 대한 영상이에요. 선생님이랑 이제 등교해서 만날 때는 이 트레싱지, 이 이미지를 꼭 가지고 와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번 영상은 마치도록 할게요.